생각이 듭니다. 후보자 초청 자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관대한 편이죠.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의 그 보고서나 연구 결과에서 보면 여러 번의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좀 더 초청 후보자를 기준 좀 강화시키자. 우리나라도 좀 초청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좀 더 강화된 방안을 해야 되는데, 다만 공정성,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안도 같이 생각하면서 후보자 자격, 초청 후보자 자격 기준을 좀 높여야 된다. 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 부분부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제 선정 과정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소위원회, 의제 선정 소위원회 5인,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5인 소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중앙선거토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의제를 제안하면 최종적으로 누가 선정하냐면 사회자가 선정합니다. 2차 토론 파운홀 미팅 때도 그 타운홀에 와 있는 청중들이 내면은 누가 선정하냐면 사회자가 그 질문을 선정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의제 선정 과정에서 패널들이 구성되는데 각 방송국마다 패널들이 있습니다. 3개 방송국에서 주최를 했거든요. 패널에 의제 선정 패널에 사회자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사회자가 의제 선정 과정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회자가 왜 중요합니까? 사회자는 토론을 이끄는 선장과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의제 선정 과정에 참여가 안 하고 토론장에서 봉투 뜯는 장면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의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보충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의 어떤 사회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바로 최소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 정도로는 공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론 주관단체, 한국은 중앙선거토론위원회, 국가기관이고요. 미국은 비영리단체 대통령토론위원회, 영국은 방송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세 가지 방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주관하냐에 따라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토론위원회가 비영리 단체이긴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단체입니다.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군소 정당의 참여를 배제시킨다는 비판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당의 입김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거방송 토론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거든요.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토론 과정에 조그만 실수가 정말 크게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이 크게 미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토론을 이끌어보자. 이런 어떤 암묵적인 어떤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점이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방송사가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방송사가 주관하니까 굉장히 자율적으로 토론을 재밌게 만들긴 하지만 다음 선거 때 또 과연 개최될 수 있을 것이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앙선거토론위원회가 좀 안정적으로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토론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법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도 잠깐 하셨었는데 사무실장님께서 하셨었는데 좀 더 이제 너무 규칙에 이게 세상 규칙까지 다 해가지고 토론의 묘미를 할 수 없게 만든 그런 것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우리가 4번이나 토론을 했었고 충분히 이제 토론 문화도 성숙이 이제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는 좀 더 토론 문화를 좀 자율성에 맡기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은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토론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유권자를 수동적인 관찰자의 위치로 내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또 이 토론을 볼 때 유권자들이 아주 주의 깊게 몰입을 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냥 대충 말한 투나 옷 입은 옷차림이나 뭐 얼굴 표정이나
말의 내용을 잘 초점을 안 맞추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유권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디베이트 워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토론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을 각 지역마다 강당에 모아가지고 같이 토론 보고 토론 끝나면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토론에서 얻은 정보가 뭐냐에 해서 서로 의견 나누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실제 토론에서보다는 토론 끝나고 나서 유권자들끼리 토론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유권자 교육 프로그램도 좀 가능하다면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사회자의 역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또 박상황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자 지금 굉장히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실 너무 깔끔하게 잘 진행하고 계세요. 많이 개입을 안 하시고 그냥 뭐 시간 체크 위주로 해서 깔끔하게 진행하시는데 역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그 시간 체크하는 부분만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냐. 좀 추가 질문, 보충 질문 해야 되고요. 한 후보자가 발언 끝나면 아무리 자유토론 시간에도 한 후보자가 발언 끝나면 그 다음 후보자가 발언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당신은 찬성하냐 반대하냐 당신 의견을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보충 질문을 항상 중간중간 해줘야지 일관되게 그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자 역할이 더 필요하고 역시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문 앵커가 없는데 대선 토론 전문 앵커가 없는데 이전 좀 대선 토론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앵커도 한번 육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미국에선 짐 레어가 지금 벌써 한 20-30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문 선정도 하고 토론을 그냥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권위를 가지고 전문성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분들을 조금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뒤에 보면은 이제 사회자가 중간 보충 질문한 예나 발언에 끼어드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은 예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참조하시기 바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이제 결정으로 짓는 부분은 지난 한국의 대선 토론과 미국의 대선 토론 전반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충돌, 비충돌로 나눠서요. 그런 부분은 참조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걸 넣냐면 역시 토론은 충돌이 있어야지 토론이라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뭐 충돌이 너무 많으면 인신공격한다, 비판을 하는데 사실 충돌 없는 토론은 안고 없는 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돌을 가능하면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토론 방식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